이름을 불러주세요. 허명희. 이름을 불러주세요. 꽃책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민들레야, 원추리야, 영아주야. 나무에게도 이름을 불러주세요. 소나무야, 자기나무야, 상수리나무야. 보세요. 키가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현균아 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마음 빈 자리에서 파란색 한 마리 기적일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북포럼 대전 저자와의 만남 운영위장을 맡고 있는 하미숙입니다. 저희 북포럼 대전은요, 지식나눔 공동체로 모두의 재능을 기부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모아서 새로운 지식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벌써 2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2주년 특집으로 일본 큐슈를 가면서 여행 작가님을 모시고 함께 저자와의 만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북포럼 맨 처음 시작할 때요, 그분께 제가 감사의 인사를 좀 전해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10회를 넘어갈까? 그래요, 저보고. 아, 정말 야, 나를 건들 때 그분이 정말 감사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10회를 넘어갈까? 이 말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진행하면서 우리 매번 무슨 일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여행 작가님처럼 여행을 통해서 자기를 성장하고 변화시켜가는 사람도 있듯이, 저는 좀 일 중심의 성향이라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발견하는데, 그분의 그 한마디에 제가 그냥 우리 평소 쓰는 말로 오기를 더 크게 작동할 때 10회를 넘어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몇 회일까요? 네, 41회예요. 10회를 넘길까? 41회를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는 메인 MC에게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지식문화를 만들어가는 지식나눔 공동체 북포럼 대전이 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윤진입니다. 네, 오늘 2주년인 만큼 정말 특별한 만남을 가지면서도 특별한 장소에서 북포럼 대전을 진행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그 2주년 기념으로 해서 큐슈로 떠나는 여행에 김희경 작가님을 모시고 1시간 동안 저희가 담소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의 참 묘미를 같이 느끼시면서 1시간 동안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자님. 네, 저자님이 굉장히 미인이세요. 제가 이 저자의 만남 프로필을 받아보면서 와, 정말 예쁘신 분이 여행도 잘 다니시는구나, 되게 유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미인 김희경 작가님을 소개시켜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5대양 6대주를 전부 발 밑에 깔은 여자, 버리지 않고 떠나기의 저자 김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 미인 김희경 작가님과 같이 떠나는 여행 즐겼고요. 그 옆으로는 미남의 세 남자가 오셨습니다. 오늘 얼굴들도 환하시고, 네, 오늘 의상도 좋으시고, 네, 여행에 딱 맞는 세 남자가 오셨네요.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반갑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옆으로 가고, 성공하려면 성공자 곁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과 성공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저는 행복하게 성공하고 가고 있는 이익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1세기의 대세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배낭가방을 메고
부간페리오의 승선한 패널 양진혁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이 해외여행이 처음입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잠을 설쳤는데요. 네, 천안에서 대전까지 와서, 대전에서 다시 부산까지 와서 다시 또 출발은 아직 안 했지만 승선을 하고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일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여행이 정말 처음이세요? 의외인데요. 여행 굉장히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많이 다녔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계속 일본 여행하는 동안에 많은 걸 밝혀드리고 또 많은 분들과 인연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봄은요 정말 하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여기저기 벚꽃들과 또 여기저기에서 자연이 주는 새 생명을 저희가 같이 만끽하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저희한테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블로그나 SNS에서 그 통상적으로 얘기 나오는 한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아세요? 아세요? 네, 콧노래라고 합니다. 콧노래와 나들이, 그 다음에 놀러 가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은 사실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들이를 하면서 놀러 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자님,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좀 시간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저자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이 책을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이 책을 못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책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버리지 않고 떠나기, 이름부터가 너무나 낭만을 느끼게 하는 책 제목인 것 같습니다. 이차 저자님께서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한 10분 동안 메시지를 좀 전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은 평소 언제 여행을 하시나요? 시간 있을 때. 네, 시간 날 때 많이 시간 날 때. 하시죠. 네, 그리고 적금을 탔을 때, 개 탔을 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여행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생에 한 번은 꼭 여행을 하게 마련입니다. 신혼여행 다들 가시고요. 기념일날. 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신혼부부들은 아기가 생겼을 때도 태교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들을 다 살펴보면 결국 사람들은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시간적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여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반대였어요. 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또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정말 훌쩍 떠나듯이 여행을 항상 떠났었습니다. 저는 여행과 출장을 모두 합쳐서 20여 개국을 다녔었는데요. 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방문했던 나라를 입력하면 세계 지도에 빨갛게 표시를 해주는 사이트인데요. 거기에서 어느 날 체크를 해봤더니 제가 정말로 5대양 6대주를 다 방문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13개의 국가에서 경험했던 그런 느낌, 경험을 책으로 만든 것이 버리지 않고 떠나기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실까지만 들어보시면 저 김희영 저 사람은 참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요. 사실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었고요. 부르주아의 딸이냐 또는 회사는 레저형으로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생계형 직장인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녔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 여행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여행은 200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때가 대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캐나다로 한 달 동안 배낭여행을 떠났었는데요. 그 해 직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오랫동안 아프셨고 또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고 떠나셨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정말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었습니다. 저 역시 학생이지만 그런 부담감에 대해서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뭐 2년 학비까지는 아니어도 한 3학기에 등록금을 댈 수 있을 정도의 비용이었었는데요. 그때 복학을 하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이 돈을 학비를 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볼 것인가. 그때 학비를 댄다면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원망하겠다는 생각, 원망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제 가슴 속에서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귀를 열심히 기울였어요. 그때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정말 나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새롭게 나를 바라보고 싶었었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비행기 티켓을 샀죠. 가족들한테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나 한 달 동안 여행할 거니까 나 찾지 말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은 휴대폰이 다 로밍이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서 휴대폰 켜기만 해도 문자가 들어오고 전화통화할 수 있지만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로밍되지 않아서 제가 해외에 나가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럭셔리한 여행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거지 같은 여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33박 34일 동안 여행을 했었는데 뭐 유스 호스텔이나 호스텔 같은 데서 숙박을 했던 날이 18박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보름 동안은 어디서 잤느냐. 뭐 야간 버스를 타기도 했었고요. 노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신문지 뒤집어 쓰고 노숙도 했었고, 씻지를 못하니까 공중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사실 빨래도 하기도 했었고요.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먹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매일매일 식빵에다가 딸기잼을 발라 먹었었고, 계란 후라이 얹어 먹으면 그날은 이제 특식인 날이었고요. 배가 고플 때는 이제 당근 먹고 물 마시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먹는 거 자는 거 그렇게 일상생활 하는 게 불편했지만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충만스럽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어떤 새로운 곳에 갈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내 옆에 앉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과는 어떠한 대화를 나눌까? 나는 어떠한 새로운 액티비티를 경험해 볼 수 있을까? 그러한 기대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설레고 가슴 벅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오로지 나를 위해서 한국의 그런 상황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한 달이라는 시간을 보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좀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었는데요. 사실 주변 상황은 여전히 똑같죠. 한 달 동안 누가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니 학비에 대한 걱정,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은 여전히 똑같았었지만 저는 제 마음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 제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고요. 그러한 에너지가 힘이 되어서 나머지 1년, 2년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졸업을 했는데요. 취업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2년차, 직장인 2년차가 됐을 때 또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5년 가까이 투병을 했었기 때문에 또 힘겹게 병원비며 간병인비를 내는데 좀 고생을 했었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 해외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국내에서 계속 머물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저를 수출하는 부서, 출장을 많이 가는 부서로 발령을 보내더라고요. 학창시절에 그런 경험들을 일하는 데도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끝까지 싫다라고 했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많이 나가게 됐고요. 또 제가 외국에 나가서 그렇게 뭐 아프거나 음식을 가리거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좀 저를 많이 보내셨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이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일반인들이 여행으로서는 잘 가지 못하는 나라를 경험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또 출장을 다니면서 시간이 20대를 다 보냈었고요. 30대를 맞이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을 찾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결혼하고 1년 지나고 나서 자연 임신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또 3년 동안 또 힘겨운 시험관 시술 계속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실패하면서 좌절하고 또 저한테 찾아온 새 생명을 다시 하늘나라에 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도 겪었었고요. 그런 중간중간에 살아오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사건들이 많았었지만 그때를 다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도망치듯이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행을 하고 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모두 다 잊고 오로지 제가 원하는 것, 제가 하고 싶은 것, 저의 욕망에 철저하게 귀를 기울여서 거기에 따랐을 때 저는 제 스스로 많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힘든 시기에 여행책을 보면 대부분 레파토리가 비슷했었는데요. 잘 나가는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돌연 외국으로 떠났다든지 또는 4인 가족, 3인 가족이 집을 팔고 또는 전세를 내놓고 그 돈으로 3년 동안 세계 여행을 했다. 이러한 책들을 사실 많이 보고 나서 저도 사실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여행보다 더 소중했던 것들, 가족이라든지 친구 또는 제가 처한 환경, 제가 하는 일들이 더 소중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었고요. 그것이 저를 이렇게 20여 개국 넘는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가슴속에 새 장을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새를 키운다고 합니다. 가슴속에 세계지도나 지구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여행을 가능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세계 일주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하는 일 회사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밤 한 번쯤은 가슴속에 세계지도를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행은 큰맘 먹고 가야 된다고, 큰 선택과 큰 용기가 있어야지만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저자님을 뵈니까 정말 큰 용기와 현명한 선택이 저자님을 이곳에 있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